당당함과 겸손함.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갖는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은 서로 반대되는 성질이라고 생각한다. 당당하면 겸손하지 못하고 겸손하면 당당하지 못하다고 말이다. 하지만 진짜 매력적인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들은 자신감이 넘치면서도 겸손하다. 자신의 가치를 알면서도 다른 사람을 존중한다. 35살 김민수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는 대기업 과장으로 승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회사에서 인정받는 실력파이면서도 후배들에게 인기가 많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의 비밀은 바로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있었다. 첫 번째, 자신의 장점을 인정하되 과시하지 않는다. 민수 씨는 자신이 일을 잘한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그것을 자랑스럽게 떠버리지 않는다. 대신 결과로 보여준다. 회사 회의에서 그는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말한다.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의견도 진지하게 듣는다. 더 좋은 의견이 나오면 기꺼이 받아들인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신감이다. 자신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좋은 점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실수를 인정할 줄 안다. 진짜 당당한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숨기지 않는다.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다. 민수 씨는 며칠 전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실수를 했다.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놓친 부분이 있었던 것이다. 그는 즉시 팀원들에게 사과했다. 제가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서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팀원들은 오히려 그의 솔직함에 감동했다. 실수를 남 탓으로 돌리거나 변명하지 않는 모습에서 진정성을 느꼈다. 이것이 겸손한 사람의 힘이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용기가 오히려 신뢰를 만든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질투와 시기는 자신감 없는 사람의 전유물이다. 진짜 자신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민수 씨의 후배 중에 최근 큰 성과를 낸 사람이 있다. 신입사원 때부터 가르쳐온 후배였는데 이제는 민수 씨보다 더 주목받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민수 씨의 반응을 궁금해했다. 질투하거나 견제하지 않을까 싶었다. 하지만 민수 씨는 가장 먼저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정말 대단하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내가 제일 잘 알지. 앞으로도 더 큰 성공하길 바란다. 이런 모습을 본 동료들은 민수 씨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다. 진짜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네 번째, 자신보다 못한 사람도 무시하지 않는다. 진정한 품격은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 지위나 능력이 높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민수 씨는 신입사원들과도 편하게 대화한다. 그들의 의견도 진지하게 듣고 격려해준다. 나이가 어리다고 경험이 부족하다고 무시하지 않는다. 어느 날 신입사원이 회의에서 엉뚱한 질문을 했다. 다른 사람들은 웃음을 참으려고 했지만 민수 씨는 진지하게 답해 주었다. 좋은 질문이다. 처음에는 누구나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어. 천천히 설명해 줄게. 그 신입사원은 나중에 동기들에게 말했다. 민수 과장님은 정말 다르다. 저를 무시하지 않고 진짜로 가르쳐 주려고 하신다. 이런 태도가 바로 겸손함과 당당함의 조화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위세를 부리지 않으면서도 필요할 때는 확실한 리더십을 발휘한다. 다섯 번째, 배우려는 자세를 잃지 않는다.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여전히 배울 것이 있다는 마음가짐을 갖는다. 이것이 성장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다. 민수 씨는 스마트폰 활용법을 후배에게서 배운다.
새로운 업무 프로그램 사용법도 젊은 직원들에게 물어본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이가 들어서 이런 걸 잘 모르겠네. 좀 가르쳐 줄래? 이런 솔직함이 오히려 그를 더 매력적으로 만든다. 완벽한 척하지 않는 모습에서 인간적인 매력을 느끼게 된다. 여섯 번째, 칭찬을 받을 때의 태도. 당당한 사람은 칭찬을 받을 때 과도하게 겸손하지 않는다. 하지만 교만해지지도 않는다. 적절한 선에서 감사함을 표현한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혼자 한 일은 아니에요. 팀원들이 모두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런 반응이 바로 균형 잡힌 모습이다. 자신의 노력도 인정하면서 다른 사람의 도움도 잊지 않는다. 41살 박영희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녀는 회사에서 팀장 역할을 맡고 있다. 부하 직원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리더로 통한다. 그녀의 특별한 점은 권위를 내세우지 않으면서도 확실한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다. 팀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최종 결정은 자신이 책임진다. 여러분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최종 결정은 제가 하겠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도 제가 지겠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팀원들은 안정감을 느낀다. 리더가 확실한 방향을 제시해 주니까 믿고 따를 수 있다. 일곱 번째, 갈등 상황에서의 대처. 당당하면서도 겸손한 사람은 갈등 상황에서 특히 빛을 발한다. 자신의 원칙은 지키되 상대방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영희 씨는 최근 동료와 의견 충돌이 있었다. 업무 방식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저는 이런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의견도 일리가 있네요. 한번 두 가지 방법을 비교해서 데이터로 확인해 보는 게 어떨까요? 이런 접근 방식이 바로 성숙한 어른의 모습이다. 자신의 생각은 확실히 말하되 상대방도 배려하는 것이다. 여덟 번째, 나이나 지위에 연연하지 않는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나이나 지위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진짜 가치를 보려고 노력한다. 영희 씨보다 나이 어린 직원이 더 나은 아이디어를 제시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기꺼이 그 아이디어를 채택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좋은 아이디어는 누구에게서 나와도 좋은 거죠. 이번에는 당신 방법을 써봅시다. 이런 태도가 팀 전체의 창의성을 높인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 아홉 번째, 실패에 대한 태도. 당당한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실패에서 배우려고 한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정말 강력한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 영희 씨는 작년에 중요한 프로젝트를 실패한 경험이 있다. 시장 분석을 잘못해서 큰 손실을 입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경험을 소중한 자산으로 여긴다. 그때 실패가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실패를 통해 정말 많은 걸 배웠거든요. 이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바로 성장하는 사람의 특징이다.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도 그 원인을 정확히 분석한다. 열 번째, 다른 사람의 도움 요청에 대한 반응. 진정으로 당당하고 겸손한 사람은 도움을 요청받았을 때 기꺼이 나선다. 자신의 시간이 귀하다고 해서 외면하지 않는다. 영희 씨에게는 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다. 업무 상담도 받고 인생 조언도 해준다. 바쁘지만 최대한 시간을 내려고 노력한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면 기꺼이 도와드릴게요. 다만 시간이 좀 부족해서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에 가능하겠어요. 이런 태도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 거절하더라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방식으로 한다. 39살 이정호 씨는 또 다른 사례다.
그는 작은 회사의 대표로 일하고 있다. 직원이 15명 정도 되는 작은 규모지만 회사 분위기는 정말 좋다. 그의 리더십의 비결은 바로 겸손한 당당함에 있다. 사장이라는 지위를 내세우지 않으면서도 필요할 때는 확실한 결정을 내린다. 11번째, 직급이나 나이 차이를 극복하는 방법. 정호 씨는 직원들과 수평적인 관계를 만들려고 노력한다. 물론 최종 책임은 자신이 지지만 일상적인 소통에서는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한다. 저도 틀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다른 의견 있으면 말해주세요.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저도 배우고 싶어요. 이런 말을 실제로 실행에 옮긴다. 직원이 더 나은 제안을 하면 기꺼이 받아들인다. 자신의 체면보다 회사의 발전을 우선시한다. 12번째, 권한을 나누는 지혜. 진짜 리더는 모든 것을 혼자 하려고 하지 않는다. 적절히 권한을 위임하면서도 책임은 함께 진다. 정호 씨는 각 팀에 상당한 자율권을 준다. 세세한 것까지 간섭하지 않는다. 대신 결과에 대해서는 함께 책임진다. 여러분이 전문가니까 저보다 더 잘 알겠죠. 방식은 여러분이 정하세요. 다만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함께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신뢰가 직원들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낸다. 마이크로 매니지먼트가 아닌 진짜 리더십이다. 13번째, 개인적인 관심사도 나누는 인간미. 일에서만 완벽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매력적이어야 한다. 자신의 취미나 관심사를 자연스럽게 나누면서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정호 씨는 주말에 등산을 즐긴다. 직원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이야기한다. 어제 북한산에 갔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느낌이에요. 여러분도 시간 되면 한번 가보세요. 이런 소소한 대화가 사람들과의 거리를 좁혀준다. 완벽한 사장이 아닌 친근한 인간으로 다가간다. 14번째, 비판을 받아들이는 자세. 당당한 사람은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겸손한 사람은 비판에서 배울 점을 찾는다. 이 둘이 합쳐지면 정말 강력한 성장의 도구가 된다. 정호 씨는 정기적으로 직원들로부터 피드백을 받는다. 익명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시스템도 만들었다. 저에 대한 불만이나 개선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주세요. 회사가 더 좋아지려면 솔직한 피드백이 필요해요. 실제로 힘든 피드백을 받을 때도 있다. 하지만 그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차분히 들어보고 개선할 점을 찾는다. 15번째, 성공했을 때의 겸손함. 회사가 잘 될 때일수록 더욱 겸손해진다. 모든 성과를 혼자만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모든 게 직원들 덕분입니다. 저 혼자였다면 절대 불가능했을 거예요. 정말 훌륭한 팀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이런 마음가짐이 팀 전체의 사기를 높인다. 성과를 함께 나누니까 다음에도 더 열심히 하게 된다. 45살 최윤정 씨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다. 클라이언트들 사이에서 정말 인기가 많다. 실력도 좋지만 그보다는 일하는 태도 때문에 더 사랑받는다. 16번째, 전문성과 겸손함의 조화.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말한다. 하지만 고객의 의견도 존중한다. 디자인적으로는 이 방향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하지만 고객님이 생각하시는 바도 충분히 이해해요. 한번 2가지 시안을 만들어서 비교해 볼까요? 이런 접근 방식이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전문가로서의 소신도 지키면서 고객의 니즈도 반영한다. 17번째, 실수에 대한 책임감. 일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다. 윤정 씨는 최근 프로젝트에서 일정을 잘못 계산했다. 고객이 원하는 날짜에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그녀는 즉시 고객에게 연락했다. 제가 일정 계산을 잘못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른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완성해드리겠어요. 고객은 오히려 그녀의 솔직함에 감동했다. 변명하지 않고 바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18번째, 가격에 대한 당당함. 자신의 실력에 합당한 가격을 책정한다. 하지만 고객의 사정도 고려한다. 제 작업의 적정 가격은 이 정도입니다. 다만 예산이 부족하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작업 범위를 조정하거나 분할 결제도 가능해요. 이런 유연함이 고객들을 편안하게 만든다. 무조건 비싸게만 받으려 하지 않는다. 19번째, 다른 전문가들과의 관계. 같은 분야의 다른 전문가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경쟁자로만 보지 않고 동료로 여긴다. 윤정 씨는 다른 디자이너들과도 자주 만난다.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때로는 협업도 한다. 혼자보다는 함께 할 때 더 큰 시너지가 나요. 각자의 장점을 살리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이런 마음가짐이 업계 전체의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제로섬 게임이 아닌 윈윈의 관계를 만든다. 20번째, 새로운 트렌드에 대한 태도. 자신만의 스타일은 있지만 새로운 것도 받아들인다. 고집스럽지 않으면서도 주관은 뚜렷하다. 요즘 이런 스타일이 인기더라고요.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것 같아요. 물론 제 스타일과 어떻게 조화시킬지는 고민해 봐야겠지만요. 이런 열린 마음가짐이 그녀를 계속 성장시킨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자신만의 정체성은 잃지 않는다. 20대 후반의 김태영 씨는 IT 스타트업에서 개발자로 일한다. 나이는 어리지만 이미 팀 리더 역할을 맡고 있다. 동료들 사이에서도 인정받는 실력파다. 21번째, 나이보다는 실력으로 승부. 자신이 어리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는다. 하지만 선배들을 무시하지도 않는다. 제가 나이는 어리지만 이 분야는 좀 자신 있어요. 다만 경험 많으신 선배님들께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이런 균형 잡힌 태도가 동료들의 신뢰를 얻는다. 젊은 패기와 겸손함이 조화를 이룬다. 22번째, 새로운 기술에 대한 열정. 자신이 잘 알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보인다. 하지만 항상 배우려는 자세도 잃지 않는다. 이 기술은 제가 좀 연구해 봤어요. 팀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한번 적용해 볼까요? 물론 리스크도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해 봐야겠지만요. 이런 제안 방식이 팀원들을 설득한다. 독단적이지 않으면서도 적극적이다. 23번째, 실패했을 때의 대처. 젊은 나이에 큰 프로젝트를 맡다 보니 실수할 때도 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더욱 성숙한 모습을 보인다. 제가 경험 부족으로 이런 실수를 했네요. 다음에는 더 신중하게 접근하겠습니다. 이번 일로 정말 많이 배웠어요. 이런 솔직함이 오히려 그를 더 믿을 만한 사람으로 만든다. 나이 어린 사람이 보여주는 성숙함에 모두가 감동한다. 진짜 매력적인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들은 자신감과 겸손함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다. 자신의 가치를 알면서도 다른 사람을 존중한다. 실력이 있으면서도 배우려는 자세를 잃지 않는다. 당당하면서도 따뜻하다. 이런 사람들은 어디서든 환영받는다. 리더가 되어도 사람들이 기꺼이 따르고, 동료가 되어도 함께 일하고 싶어 한다. 후배가 되어도 배우고 싶어 한다. 당당함과 겸손함. 이 두 가지는 결코 반대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서로를 더욱 빛나게 해주는 관계다. 진정한 자신감이 있는 사람만이 겸손할 수 있고,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만이 당당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어른이 가져야 할 품격이다. 나이를 먹는다고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만들 수 있는 균형이다. 하지만 한번 이 균형을 찾으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편해지고 일에서도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 무엇보다 자신에 대해 만족하게 된다. 당신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 실력이 있으면서도 겸손한 사람. 당당하면서도 따뜻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한 여정은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다.